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3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한 박상용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출석할 테니 걱정 마시고 법에 따른 소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서하면 제가 무슨 증언을 하든지 위증 고발하고 그걸로 특검에서 공소 취소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국조도 적법하다 해드리고 선서도 그 자리서 바로 해드릴게요. 위증 고발도 마음껏 하세요. 전 괜찮아요. 이에 대해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님, 윤석열에게 배운 게 고작 추악한 꼬리 자르기입니까? 박상용 검사의 글을 보니 측은함마저 느껴집니다.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이 국회 선서 앞에서 나 안 다치게 약속해주면 나갈게 라며 구걸하는 꼴이라니요. 박 검사님,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선서하면 위증으로 걸릴까봐 무섭고 특검 열리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군요. 함정에 기어 들어가지 않겠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이미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침몰선에 묶여있는 탈출 불가능한 소모품일 뿐입니다. 검사라는 직함을 방패삼아 뒤에서 웅얼거리는 그 모습 정말 조무래기답고 비루합니다. 쫄지 말고 나오십시오. 조무래기답지 않게. 자꾸 페이스북 뒤에 숨어서 조건을 내걸며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판 그 조작의 구덩이는 당신의 선서 거부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김광민은 당신 같은 조무래기 부역자들이 법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끝까지 끄집어내 국민 앞에 던져줄 것입니다. 진실은 함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조작의 삶 자체가 이미 당신을 가둔 가장 깊은 감옥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5일 국조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박상용은 이미 국회에서의 행태만으로도 끝난 듯 보입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수사했다고 하는 박상용은 조작이었습니다. 모두 다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작이 다 드러났습니다. 박상용은 그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위증해도 처벌이지만 증인 선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이 두려워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나 그에겐 정당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명은 증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 소명의 방식은 문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박상용은 대기실에서 대기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치 중립의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박상용을 이야기했는데 박상용만 있었을까요? 박상용 위에 있던 수원지검장 홍승욱, 그리고 그 밑에 있던 2차장 김영일, 그리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체 6부장 김영남, 이제 이들의 조작 수사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상층부가 드러나야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송민경, 한강일, 박상용, 고두성. 박상용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상용이 이야기하죠. 위에 다 보고된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 위 저희가 한 번 더 다 살펴내고요. 그 위엔 누가 있었을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는 대통령 윤석열까지 갑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의 홍보 활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대통령이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앙당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님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원칙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매우 급박합니다. 이미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현장은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예비 후보자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여당 후보들은 2018년에도 2022년에도 현직 대통령과 함께한 메시지로 지방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이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 후보자들의 메시지는 선거 유불리만을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더 잘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고 책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략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판단은 과도한 가정에 기반해 오히려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두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이 지침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째,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됩니까? 당대표 시절의 활동 사진은 후보들이 당과 함께 걸어온 역사이자 당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합성이나 허위 자료가 아닌 실제 활동의 기록을 금지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에서도 단 한 번의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지금 이를 선거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최고의 무기에 왜 족쇄를 채웁니까? 여당이 스스로 최고의 선거운동 자산을 봉인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셋째,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이 지침은 최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업체와 견적까지 마치고 디자인 인쇄를 목전에 둔 후보들에게 갑작스러운 철회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것이며 후보들의 반발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공문에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표현까지 담겼습니다. 경선 후보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민주적 경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공식 제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된 사진 영상을 선거 홍보물에 활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자, 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있는 중앙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독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 청와대의 뜻이 전달된 것이겠지요. 이러한 공지가 있던 다음날 한준호는 자신의 SNS에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올리는데 지난 2017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으로 내용은 경선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론이 많이 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함께 올린 글의 제목이 2017년 53세 이재명이 2026년 53세 한준호에게입니다. 자, 경선이 끝나면 한준호는 어떻게 될까요? 되돌아올 달인을 모두 불태운 것입니까? 수개월 전에 미리 예견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뭐 국회의원 된 게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외면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